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계속 트럼프의 어떤 입방정 내지는 아니면 좀 과한 이 행동들, 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좀 보기에는 과한, 어떻게 보면 자국민들한테는 지금 좀 인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인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무리수들을 계속 두게 될 거고 이번에 그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또 미국도 금리 인하 기조를 좀 후퇴시키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후임 연준 의장을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했죠. 지난주 뭐 쿠팡 사회이사 얘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좀 후퇴한 상태에서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다양한 이제 뭐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양적 완화를 약간 더 이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벌써부터 또 인플레이션 자극이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연준 후임 의장은 좀 매파적인 인물이 이제 나왔고 최근에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져버렸습니다.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 최근에 비둘기파 메시지를 던지던 인사가 알고 보니 평생 매파적인 그 정책을 써왔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으로 후임 의장으로 지명이 됐고 트럼프는 여러 가지 뭐 관세를 비롯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미국은 좀 조정이 나왔고 우리도 월요일에 조정이 좀 나올 예정인데 이게 조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 조정의 시작일까? 또는 잠깐 또 눌렸다가 다시 갈까?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고 미국에서 어떻게 이게 어떤 그 결과가 이제 좀 나올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 뭐 나스닥 S&P 500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고점에서 일단 흘러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미국은 살짝 한번 흘러내렸고 우리는 흘러내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코스닥에 특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 알테오젠은 조금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그 최근에 급등했던 이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과 코스닥은 거의 비슷해요. 이 두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이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확실하다고. 그럼 불확실한데 빠지면 빠지는 거고 반등이 나오면 아 다행이다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대체로 이제 상승하고 있던 추세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좀 버텨주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아 이제 조금 추세가 좀 꺾이고 어떤 약간의 어떤 그 하락이 좀 나오겠구나. 그래서 미리 판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은 좀 더 이제 기다려보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다수일 거예요. 바로 곧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미리 파신 분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약간의 하락 추세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면 미리 파신 분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저점에서 더 많은 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고요.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건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왜 그러지? 왜 미리 예측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결과적으로 조금 수익을 덜 내게 되더라도 보고 움직여야죠. 그리고 뭐 좀 일찍 팔았다는 것이 또는 일찍
매수했다는 것이 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상황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자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장이 빠져야 빠지는 거지. 뭐 빠질 것 같아서 미리 팔았더니 운 좋게 빠졌더라. 그럼 당연히 운이 좀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선제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 불안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지만 이걸 보면서 대응을 하자.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10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뭐 더 하셨어도 제가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실적을 보지 않을 거예요. 실적은 중요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요소에 그렇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2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에 한미반도체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첫 번째 종목이 한미반도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에코프로 BM, 세 번째가 에코프로, 그다음에 실리콘2, 로보티즈, 시젠, 리노공업, 리가캠바이오, 현대차, 테크윙. 자, 이 10종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2026년 어떻죠? 영업이익이 40.67% 늘어납니다. 50% 이상으로 저는 기준을 잡고 2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드렸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분기 실적 컨센서스 없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아예 2분기 제가 드렸던 그 보물창고 리스트에 아예 빠져 있다. 하지만 실적이 나쁜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언제나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이어지는 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27년도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10%대로 뚝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그리고 매출액도 10%. 그러니까 이 한미반도체의 어떤 실적 성장세는 올해 하반기가 사실상 좀 꼭대기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금융투자가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25%가 올랐습니다. 24.7, 8 요 정도 올랐는데 25% 16만 원대에서 2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수급 너무 좋은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그려놨는데요. 자, 처음에 9월 말에 뭐 12만 원, 뭐 10만 원 정도에서 이 9만 원대 뭐 왔다 갔다 9만 원, 1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9월 초에는 8만 원대였는데, 자, 급등이 나오죠. 급등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점을 16만 원을 찍고 살짝 이제 아마 이격도 벌어지고 보조지표들 일제히 과열 구간을 가리키면서 쭉 이제 빠집니다. 제가 파란 동그라미 1번 쳐놓은 자리 보시면 21선입니다. 5일선 깨지고 11선 깨지고 21선까지 왔을 때 반등이 이 화살표 방향,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더 빠지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한미반도체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5일선이 깨지는 자리 정도에서 약간의 매도, 뭐 10% 정도, 11선이 깨지는 자리에서 한 20% 정도 매도, 21선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전략 매도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선은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이 깨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 하면 이제 61선까지 깨지고 61선 이제 12월 말쯤 되는 자리, 61선이 깨지고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던 자리가 11만 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재매수를 아마 16에서부터 15, 14 빠질 때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10만 원대, 11만 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N자형의 그 12월 말 부분에 반등이 나오던 자리. 근데 이게 23만 얼마까지 올라가죠. 물론 뭐 당일날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20만 원 터치하고 이제 좀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2번 뭐냐면요. 21선이죠. 21선에서 다시 안 빠지잖아요. 21선에 붙어서 반등이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종목은 21선 생명선이 유지된 상태로 지금은 상승 추세,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이번에 꼭대기에서 다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저는 이제 이 초록색 화살표는 21선입니다. 21선이 쭉 이어지면서 빨간색 마지막 빨간색 화살표처럼 다시 21선에 붙었다가 또 반등. 그러니까 21선 있는 데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1선이 어딘지 알아야죠. 지금 21선은 17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략 한 19만 원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한 18만 원대 중후반이나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막 지지선. 자, 얘가 금요일 날 저점이 19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3일선이 19만 9,300원이었습니다. 5일선은 어디냐? 18만 8,700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5일선 18만 8,700원이니까 대략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5일선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0만 원이 안 깨지면 더 좋겠지만 너무 선명하게 더 좋겠지만 20만 원이 깨질 경우 그냥 한 19만 원까지는 좀 더 밀리겠구나 하고 저 같으면 그냥 홀딩하거나 아니면 기분 좀 나쁘면 한 10% 정도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RSI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캐스틱은 아직 좀 여유가 있지만 RSI가 과열 구간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점. 그럼 20만 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버텨주면 너무 땡큐지만 선명하니까 뭐 팔고 자시고 할 필요 없으니까 20만 원이 깨질 경우의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1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릴 경우 재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 뭐 사실상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에코프로 BM은 고점에서 이제 5.28%가 밀리면서 하락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고 금융 투자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크게 뭔가 던졌을 텐데 기타 법인이 던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금융 투자가 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에 뭐 다른 어떤 이슈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나 혹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BM도 일봉을 보고 5일선 정도까지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5일선이 어딘가 보니까 22만 5천 원입니다. 자, 금요일날 저점이 어디냐면 22만 6,500원이고요. 5일선이 22만 5,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일선 부근까지 밀린 뒤에 살짝 반등, 23만 원대까지 회복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5일선이 일단 지켜졌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뭐 매도할 필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에코프로 BM은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481선 처음에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이 고점 과열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한번 밀리고 그 다음에 60일선의 지지, 그죠? 파란색 첫 번째 화살표. 그리고 두 번째는 121선까지 밀려요. 파란색.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될까? 역시나 똑같이 5일선에 이탈할 때 매도, 10일선 이탈할 때 추가 매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리에서 5일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만 5,500원. 그래서 급등하고 있으니까 뭐 대략 한 22만 뭐 한 8천 원이나 이 정도 7천 원이나 이 정도로 올라올 거고요. 10일선은 19만 4,400원입니다. 그러니까 11일선이 쭉 올라오고 있는 이게 아마도 20만 원 위로 올라와서 대략 한 21만 원 정도에서 11선을 만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23만 3천 원이라는 자리가 좀 깨지고 시장이 밀리면 한
한 21만 원 정도 되는 11선 정도까지. 물론 5일선 깨지면 한 20% 정도 매도. 그리고 11선까지 보고 11선 깨지면 다시 한 20에서 30% 정도 매도. 그렇게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도 역시 외국인 기관,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가 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지켜볼 만한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보고요. 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보다 더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얘도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스토캐스틱의 데드크로스 자리,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쭉 있고 하락하면서 처음에 481선, 그 다음에는 481선보다 위에 있는 6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나 뭐 한 21선이나 이렇게 되겠는데 21선이 11만 원밖에 한참 떨어져 있죠. 이격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습니다. 5일선이 아직도 멀었어요. 15만 4천 15만 4천 원입니다. 5일선이. 그래서 15만 4천 원, 한 만 원 정도 더 빠지는 구간까지는 그냥 홀딩. 좀 빠지더라도 홀딩. 네. 근데 만약에 시초가에 뭐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뭐 한 5에서 10% 정도 매수했다가 5일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5일선까지는 좀 밀리더라도 가져갈래 하면은 홀딩. 그리고 5일선 깨지면 한 20% 정도 매도. 그리고 11선 정도까지 추가 지켜보는데 지금 11선은 현재 기준으로는 12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아까 그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서 21선이나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 5일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자리를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멀어요라고 생각하시면 15만 8천 원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5만 8천 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자. 15만 8천 원 깨지면 한 10% 매도하고 5일선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15만 8천 원을 기준으로 잡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5일선이 15만 8천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자, 네 번째 종목이죠. 실리콘2. 실리콘2도 우리 회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 수급 보세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엄청 사고 있죠. 연기금 엄청 사고 있죠. 사모펀드가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별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자, 지금 5일선이 어디 있냐면요. 52,4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5일선 자리가 52,380원인데 52,300원 정도를 깨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 깼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하락하겠구나. 만약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11선 정도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시고, 안 줄이셨으면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지금 선 2개 그어놨는데 바로 밑에 매물대가 51,000원. 그리고 이제 밑에 올라오고 있는 11선 정도 되는 11선과 만나는 정도 자리가 5만 원. 그럼 5만 1,000원과 5만 원이 바로 밑에 있죠. 그러니까 5만 1,000원을 깨면 뭐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바로 밑에 또 11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한 5만 원까지는 그냥 홀딩. 5만 원이 깨지면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로보티즈.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실적을 따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 실적이 좋은 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로보티즈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지금 1월 23일부터 해서 6거래일 동안 뭐 난리가 났습니다. 16, 26, 35, 거의 40% 가까이 올랐어요. 자, 지금 36만 원대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가라앉았는데요. 수급 전혀 뭐 문제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61선 정도에서 지금 1월 중순에 쌍바닥 만들면서 61선에서 탁 튀던 첫날, 그죠? 아까 그 튀기 시작하는 첫날에 1월 23일 날
저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올리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날 60일선이 24만 9,300원인데 종가가 25만 1,000원이었으니 네. 60일선을 회복했죠. 여기서 힌트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수급 들어오면서 60일선을 회복했고 그 다음날 12%대 급등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60일선까지 밀리긴 했지만 60일선 정도 지켜주면서 지금 차트를 아무 문제 없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최근에 하락할 때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들어 놓고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지금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제가 선은 5자 그려놨는데 30만 9천 원대, 3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34만 원대니까 뭐 한 3만 원 정도 더 밀려도 5일선이에요. 5일선이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5일선까지는 그냥 홀딩하자. 로보티즈는 예,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이 로봇주 시장이 뒤숭숭하다가 반등 나오면 또 로봇부터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되 5일선이 깨지면 그때 비중 축소를 고려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젠 보겠습니다. 6번째 시젠도 코로나 때 아주 히트작이었다가 지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제가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죠. 2만 3천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어느새 2만 8천 원대까지 왔죠. 그 중심에 기관이 있고 기관 중심에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종목 신경 쓰지 말고 버티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일봉 보시면 중요한 기준선처럼 이 분홍색 선 241선입니다. 241선에서 지금 9월 한 번, 10월 한 번, 11월 두 번 이렇게 저항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파했죠. 강하게 양봉.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241선 부근까지 밀리더라도 N자형으로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처럼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뀐 거예요.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자리가. 그러면 이제 241선이 어딘지 봐야죠. 26,900원입니다. 그러면 26,900원이니까 27,000원 정도라고 보면 한 1,000몇백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뭐 완전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5일선이 27,300원이니까 27,300원을 깨면 약간의 비중 축소할 생각을 하셔라 이래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 241선이 26,900원에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좀 과열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241선까지는 홀딩. 241선을 하향 이탈하면 장대 음봉 맞으면서 하향 이탈하면 그때 비중 한 절반 정도 축소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째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지금까지 본 종목들과 좀 다르게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도 같이 매수를 또 세게 해주고 있죠.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6만 2천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10만 원 넘었어요. 3주 만에. 그러면 60% 정도의 지금 성과가 나온 거죠. 심지어 금요일날 11만 6,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26.93%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일봉 볼게요. 이 수급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부딪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자리가 뭐냐? 노란색 선 그어놓은 게 5일선이에요. 5일선이 88,800, 88,900원입니다. 뭐 대략 89,000원이라고 하고 5일선이 이제 내일 되면 더 올라가겠죠. 9만 원대 위로. 그러면 어제의 금요일에 시초가 92,300원 정도 이런 자리들이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아래쪽에 뭐 스토캐스틱이나 RSI가 굉장히 이제 과열돼 있지만 조금 조정이 나온다. 윗꼬리를 엄청 달았으니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어제 시초가, 금요일 시초가 92,300원. 예, 그런 자리 정도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5일선 정도까지
홀딩하면서 5일선 이탈하면 그때 약간의 비중 축소, 그리고 더 추가 하락하면 11선까지 보는 그런 전략이 너무나 타당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종목이 리가캠 바이오죠. 리가캠 바이오, 제가 그 바이오들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언급을 했었는데, 방송에서. 주가는 좀 이제 빠지고 있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수급에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매수 보시면 금투와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뭐 골고루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의 문제 전혀 없죠. 자, 일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예, 신고가 깬 뒤에 이제 장대 양봉을 맞았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22만 원대까지 갔다가, 자, 지금 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노란색 두 개를 그어놨는데 위에 거는 5일선, 아래 건 11선입니다. 5일선이 금요일 날 19만 7,500원이었는데 저가가 19만 6,500원이었고 종가가 20만 500원이니까 이 종목은 5일선의 지지를 일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하락해도 5일선 정도 보시면 되고요. 5일선 만약에 이탈하면 약간의 매도, 그리고 11선 올라올 때까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기다렸다가 11선 지지 받을 때 반등, 뭐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리거캠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수급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뭐 11선 있는 이런 자리들까지 여유 있게 좀 홀딩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대차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수급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죠. 최근에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근데 주가는 괜찮다가 금요일 날 5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급등했다가 지금 이 반면교사예요. 지금 우리 오늘 쭉 훑어본 종목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고점에서 음봉 3번 딱 맞고 11선까지 딱 빠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빠질 때 노란색 선 아래 지지 나온 거 보이시죠? 3일선이고요. 두 번째 음봉 나올 때 지지 받았던 데가 정확하게 5일선입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첫 번째 음봉 나오던 1월 22일 날 3일선이 52만 8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가가 52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3일선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음봉 나오던 날 5일선이 50만 9,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종가가 50만 9천 원. 50만 9천 원인데 50만 9천 원. 정확히 5일선에서 이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만들던 1월 27일 날 이 시초가가 11선에서 시작했어요. 11선이 47만 8천 원이었는데 시가가 48만 원이에요. 그래서 48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딱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1선이 금요일 기준으로 50만 5천 원이었는데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11선이 5일선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11선을 깨냐 마냐. 지금 여태까지 우리 본 종목들 중에 가장 약하죠. 11선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럼 11선이 깨지면 내일 시초가에 음봉이 뜨면 얘는 팔아야죠. 11선이 깨지는 거니까. 그러면 11선이 깨지면 어디까지 밀릴까? 21선이죠. 43만 8천 원. 거기까지 추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11선이 깨지는 음봉이 만들어지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계속 하락하면 추가로 더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선까지 가기 전에 매물대가, 주요 매물대가 48만 7천 원에 하나 있고요. 잠깐만요. 매물대가 48만 원 정도, 48만 원 정도의 매물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매물대가 21선 부근이니까 48만 원에서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48만 원이 깨지면 다시 매도. 그러니까 시초가가 음봉이면 매도, 그 다음에 48만 원이 깨지면 추가 매도. 그 다음에 이제 21선까지 보는 건데 21선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같은 종목이 21선을 깨지는 않을 거다. 대략 45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오게 될 거고, 만약에 현대차가 눌린다면 45만 원까지 눌린 다음에 다시 반등을 꽤 하지 않을까. 21선까지 깨지면 이거는 뭐 전략 매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테크윙. 네, 시장이 좀 어수선해서 그렇지 이번 주 가장 급하게 움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거의 뭐 38% 정도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확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되니까 36.66 저점 대비 37% 올랐네요. 예. 37% 정도 올랐습니다. 대단한 반등이 나왔는데 당연히 외국인 기관의 이제 양매수인데 사실 외국인은 그렇게 사지 않았어요. 누가 이 종목을 올렸냐? 기관이 샀고요. 특히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그냥 금융투자가 올린 전형적인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그어놨는데 매물대를 위에 두 개를 그어놓고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를 돌파하면 55,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눌리면 지금 현재 자리가 매물대, 가운데가 매물대, 그 밑에 선이 두 개 그어놨는데, 하나를 그어놨죠. 그게 21선입니다. 21선. 그러면 21선, 21선이 아니라 121선과 61선이 만나는 자리군요. 예. 121선과 61선이 만나는 자리가 4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오면 1차 48,000원 지지 여부 확인. 2차 21선인데 21선이 46,500원 정도 됩니다. 46,500원 정도. 그러면은 1차가 48,000원, 2차가 46,500원. 이런 자리들이 지켜지느냐? 뭐 그전에는 5만 원이 안 깨져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하면서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자. 61선과 121선이 같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받을 땐 강력한 저항선, 지지받을 땐 또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48,000원까지 보자. 자,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정 또 하락 이런 쪽에 그 제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낙폭을 키우면서 조정이 나올지 시초가에 조정 빵 때린 다음에 회복하는 모양새일지는 또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또 내일 미국의 선물지수, 그다음에 뭐 환율 같은 것들, 또 우리 증시 안에서의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골고루 그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될 거라서 그렇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락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고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이 다 5일선 정도까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5일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버텨보고 5일선이 깨질 때 뭐 10%든 20%든 30%든 뭐 절반이든 줄이고 그리고 추가로 더 밀리면 이제 1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11선 정도 지지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그다음에 바로 매수. 거기서 11선까지 뚫리면 이거는 추가 매도가 나와야죠. 예. 그런 식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략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쥐고만 있으면 위험해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점에서 한 사이클 또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지 말자. 그냥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 이번에는 수익을 실현해 버리자. 거의 수익권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테크윙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 또 뭐 수익 약간이지만 수익을 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 있고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냥 시초가에 음봉 뜨면은 비중을 줄였다가 주요 지지선들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매매하는 거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지금처럼 이런 그 일봉상의 지지선과 그다음에 주로 3분봉을 봅니다만 3분봉 상의 이제 지지 라인들을 보면서 매도. 이 흐름 보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매도 걸어놓고 있다가 매도 체결 알람이 막 뜨는 거 이러다가 그냥 보면은 매도가 됐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지지선들을 이탈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감하게 그냥 미련 갖지 말고 나중에 다시 또 사도 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도 되니까 지나치게 그 절절 매면서 막 아까워하면서 손실을 키우지는 말자. 위험하고 이 리스크 관리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내일 하락에 대비해서 이제 반등 이 하락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봐야 하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2월 1일이네요. 예, 2월 1일 이제 오후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한 3시가 넘을까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저녁 때 이제
밤에 그 9시 반이죠.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저의 시간을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9시 30분에 좀 자세하게 뭐 이것저것 뭐 코인도 물어보시고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예, 다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숙제도 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예정이니까 그 시간대 무렵에 9시 뭐 반이나 9시 언저리 10시 뭐 이런 시간대에 혹시 그 상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도움을 이따가 텔레그램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